오규정 기자 이때 약간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뉴스룸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트 스트림이라는 일본 볼펜을 들고서 하는 것 같은데 때가 때이닌 만큼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죄송합니다. 두 나라 간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네,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 줄어들면 네. 근데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다 싸움이라는 게 붙을만 하니까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견적 한번 제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붙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말씀하셨는데 김현장 기자 말대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등치가 옛날같이 그냥 맞고 그냥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 정부도 뭔가 좀 체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리앱의 냥념통당님은 또 일본이랑 싸워 승산이 없으니까 코스피가 2%나 폭락한다. 아이고 블랙몬데이다. 아이고 일본에 행복해야 한다. 사실 국제적으로 다 떨어짐. 느그드 그렇게 좋아하는 니케이 2.35% 떨어짐. 프랑스 독일 3% 넘게 떨어짐. 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거야 엠마. 토착 외국 새끼들아 라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임마. 그래서 요즘에 환율도 확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왜? 환율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돈값으로 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돈값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돈값이 떨어지면 수출하기는 유리해지지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그건 안 좋은 건데 그건 이제 들으신 것처럼 뭐 워낙 여러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젠가 끝나겠지 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냅다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이 흔들렸고 우리 증시도 흔들렸고. 그래서 이런 환율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우리 원화가 떨어진 거잖아요. 어제 오늘. 근데 이게 일본 때문에 그런 거냐 진짜 그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위안화 때문에 외환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모든 우리 돈의 가치는 예를 들어 엔화화의 가치도 달러와 연동돼서 결정돼요. 우리 원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와 달러와 가치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단순히 갑자기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해서 이게 뭐 아베 때문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네. 지금부터 약간 경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자 우리가 좀 봐야 할 얘기를 해볼게요. 강병수 기자 여기 엠팍 댓글 읽어주세요. 엠팍의 아이스 커피님께서 백색 국가 제외 후 특징 별별 부류 다 등장. 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님 유명하신 분이죠. 발언인데 이분이 사과하신 분.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제 입으로 읽기도 싫네요. 일본 파이팅. 내 딸이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 미쳤네요. 미쳤네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댓글. 여기에 대해서 엠팍의 데비안님이 사람도 아니다 진짜. 그 다음 댓글도. 메소드 댓글. 순간 제가 강병수님 이렇게 읽을 뻔했어요. 클리앙의 레빗버니님께서 9월 말 일진의 활동이 딱 저랬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했을 때 일진의 주도로 사죄단을 구성했던 것도 있었고. 자, 이게 김원장님 저희가 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뉴스에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게 김원장 기자 지금 프로그램 하나 본인이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게 이분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건가 싶어서 좀 싫기도 한데 사람들의 가만히 있자니 또 빡치고 사람들의 비난도 관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전 클리앙 이 레이퍼님 댓글 보면 이제 이 사죄단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거를 암살했을 때 우리가 도쿄에 가서
천황을 직접 뵙고 사과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결성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갔어요 예전에. 그래서 참 어느 시대가 있구나. 이런 사람은 있구나 싶더라고요. 역사는 좀 반복되네. 근데 이런 분은 저희가 원래는 그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유니클로 이야기하면.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현주 그럼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페이스북에다가- 오기정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 불매 운동을 복잡한 저희가 문제예요. 불매 운동을 저희가 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거를 사지 않으면서 일본만 피해볼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보가 아니면 뭐 다- 좋은 네. 답이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국제적인 어떤 여론 형성과 그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우리 정부에 줄 수 있는 국민들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는 게 우리 아닌가. 피해는 불가피하다. 네. 알면서도 하는 거다. 이거. 그죠. 네. 저도 맞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는데. 네. 유니클로 주장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주장도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설명해 주면 저 같아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 5천 명인가를 고용하니까 그 사람들 다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 손해죠. 그거 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 친구고 언니 오빠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안 사면 다른 스파 데서도 안 브랜드라- 살까? 다른 데서 살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유니클로에서 일자리가 500개 사라졌다. 음. 그러면 자라나 뭐 H&M이나 이런 데 이론적으로 다시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니클로는 게다가 아마 롯데가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지만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 돌아갈 거고요. 물론 그 급여도 철수한 주고 유니클로 매장에 다른 옷가게가 생기겠죠. 그러겠죠. 예, 예. 시장 경제에서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니클로에 근무하시는 분들 서운하시겠지만 아까 오기정 기자 지적했듯이 우리가 일부 피해를 보는 건 감당해야 되지만 이게 일부 피해인지 상당한 피해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에 그 불매 운동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사태로까지 되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더 이상은 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행동에 나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이제 KBS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9시 뉴스에 앵커가 일제 이제 볼펜을 이제 쓴다는 네. 제보 가지고 요번에 우리 정유혁 기자가 여기 DC 인사이드 네.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남겨주셨죠. KBS 9시 뉴스 앵커 볼펜이 일제라는 항의 전화가 왔대. 크크크. 그걸 또 클로징 멘트로 아니라고 하고 끝냄. 역대급이다 정말. 방송 중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이 일제가 아니냐는 시청자분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요거 오기정 기자 이때 약간 현장 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뉴스룸에 있었어요. 그때 네. 상황 좀 설명해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당직이어가지고 하필.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뉴스 준비 다 하고 이제 뒤에서 그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를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부조에서? 네, 부조에 있는데 사회부 제보 전화하는 네. 대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앵커가 아무래도 지금 Z 스트림이라는 일본 볼펜을 들고서 하는 것 같은데 때가 때이닌 만큼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부조로 연락이 왔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누가 부장이 그때 당직 부장이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끼리 그냥 부조에서 그 저희끼리 사회부로 항의 전화가 왔대. 시청자가 일본 앵커가 아무래도 일본 볼펜을 들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그 앵커들 인이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클로즈맨 어떻게 해주세요 하세요? 뭐 이게 한 거 아니고, 아니라 예. 앵커가 그걸 이제 듣고 네,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스포츠 뉴스로 넘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네. 밖에서 뉴스를 보니까 클로징 멘트로 갑자기 네, 국산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정현욱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좀 과하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앵커로서 정말 훌륭한 클로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사실 일제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런 어떤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는 건 팩트고 그런 정서도 분명히 우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지적을 해준 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클로징을 보면서 그러니까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시청자의 항의 전화까지도
AS를 해준 거지. 항의 전화가 왔다. 근데 이게 국산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항의 전화가 와서 이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내가 느끼겠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하지만 이 펜은 국산이다라는 팩트 체크까지 완성도 있는 클로징 짜임새가. 멘트를 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진행을 7, 8년째 하고 있지만 가끔 오프닝이나 클로징을 하는데 네. 다 미리 써서 들어가지 그렇게 보통, 네. 애드립으로 하는 경우는 즉석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표현이 매우 간결했고 그걸 떠나서 근데 일본에서 전 굉장히 훌륭한 클로징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막 우리 KBS 기자들이 KBS 기자 앵커를 칭찬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네요. 일각에서 아니 그럼 KBS 스튜디오 카메라도 일제인데 그건 일제라고 왜 말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면서 타고 있는 일본 차, 뭐 집에서 쓰는 일본 제품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KBS 앵커가 그 쉬운 일본 볼펜 하나 안 쓰는 걸 못하나라는 국민들의 지적. 이거는 국민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가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카메라가 일제인 거하고는 다른 문제로 봐야 결이 다른 문제죠. 아니 최근에 아닌가. 무슨 신문 보도에서도 뭐 강경화 장관 차가 일본 차고 뭐 이렇게 쫙 리스트를 해놨더라고요. 그거에 관련 댓글 루리앱 니코오시님 댓글을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있었어요. 루리웹의 니코 오시님이 이제는 정부 인사 가족들 차 브랜드까지 조사해서 까네. 네, 이게 뉴데일리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제 문재인 정부 고위직 48명 일본 차 소유 이래놓고 반일이라는 기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렇게 뭐 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막 SNS에 공유하면서 대단히 이렇게 개탄하는 막 글을 올려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보면서 너무 일단 화가 나고 네. 좀 약간 뭐랄까요? 굉장한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망라를 하고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거 재산 공개가 있으니까 고위공직자 1,000명을 조사한 거예요. 1,000명. 1,000명 중에 48명이 일본차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 제품을 불매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부터 네, 그렇죠. 7월 1일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불길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 일본에 갔다 왔다거나 과거에 일산 뭐 시계를 갖고 있었다거나 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죠. 굳이 이해하자면 이제 이런 기사나 뭐 그쪽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러면서 그렇게 반일 정서에 편승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일제를 이를테면 도요타를 10년 전에 산 거를 이렇게 팝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료나 정치인들이 청와대도 물론이고 일본 제품을 쓰지 맙시다 이런 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제 무역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완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몸부림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완벽한 정책이고 제도라고 움직임이라고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거라도 보여주지 못하면 못 살겠다 해서 지금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걸 왜 폄훼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주말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사케 마셨다는 그 기사를 처음에 더 팩트란 데서 단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막 무슨 모 정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네. 굉장히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저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어떤 식당에서는 우리 가게에서는 일본 손님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네네.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차원에서 중구청장께서 서울 중구청장이 이 노 재팬 플랜카드를 쫙 걸었다가 6시간 만에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댓글 우리 엠팍 댓글 좀 읽어주세요. 엠팍의 엘빈 토플로님께서 일본은 지금 얼씨구 하고 좋아라 방송하겠네요. 네, 다음 댓글 루리앱의 세상은 점점님께서 다짜고짜. 이 다짜고짜 노제팬 붙여놓으면 유태인 출입금지랑 다른 게 뭔지. 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 핫하게 붙으려 했다가 쿨하게 철회했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아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베이징 놀러 가서 왕푸진 거리를 걷는데 사드 싫어요. 한국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 약간 이거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인데 외교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구분해서 봐야죠. 이거는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베의 그쵸. 경제 도발을 반대하지만 네. 우리 가게를 찾는 일본인 손님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봐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아베가 아픈 그러니까. 문장이에요. 진짜. 그죠? 아베가 초라해지잖아. 그러니까 궁색해지잖아. 쫌생이 막 이런 느낌이잖아. 중구청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우리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저한테 그거를 평가해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좀 오바 같아요. 오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기가 그럼 이제 뭘 갖고 이제 일본이랑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엠팍의 해모수님 댓글 우리 정력 기자 읽어주세요. 엠팍의 해모소님인가요? 허모소? 예. HERMOSO님이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건지요? 전략 전술은 있나요? 그게 평화 경제는 아니겠죠? 네, 이게 보니까 이제 6일에 그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일 갈등이 커지는 것이 결국 남북 경제협력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중에 어긋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갈등이 커지는 거는 결국 남북 경협을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한일 갈등을 지금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먼저 신박하지 했어요. 국회는 다양한 종류의 이 발언은 사실 우리 사사건건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종 아 다양성으로. 진짜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국이 이제 최근에 일본산 폐기물 수입 검사를 강화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SS 반다이님이 반격치고 너무 초라하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네. 플라이 투더님이 진짜 누구는 첨단 제품 수출 금지 우리는 폐기물 수입 금지 참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루했구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싸움은 결국 일본이나 미중 무역 전쟁처럼 일본도 우리도 결국 손해를 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무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줄일수록 서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카드를 빨리빨리 꺼내든다. 우리도 수출 규제한다든지 수입 규제한다든지 관세 장벽을 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절대 현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이 싸움이 뭐 단박에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10월에 천황 즉위 뭐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걸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양국이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뭐 이 카드 던지고 저 카드 던지고 하면 그 유능한 정부인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타임 테이블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한 기사를 봤는데 일단 8.15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뭐라고 이제 얘기를 연설을 할지 그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24일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28일 그리고 9월에 유엔 총회 그리고 10월에 천황 뭐 이렇게 아니 내가 천황이라 부르기 싫어. 일왕이라 부르면 돼요. 일왕 뭐 새로운 일왕이 이제 그래서 일부러 더듬은 거예요? 안 붙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또 방사능 폐기물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동안에 해왔던 거는 뭐냐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전에는 안 위험했냐? 그럼 그 전에는 안 위험했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일본도 뭐 온갖 처음에는 안보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는 첨단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수출을 까다롭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엔 뭐였어요? 오 이런 대응이 가능하구나. 근데 그거 우리가 WTO에서 이긴다고 해도 시간이 막 2년이나 더 걸리니까 사실 그 동안은 우리가 계속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WTO라는 어떤 국제적 질서, 국제적 제도화에서 해법을 찾으면 아무래도 강대국이 유리하겠죠. 그렇구나. 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게 아베 정부가 항복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2차 대전처럼 뭐 공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술력을 특히 정밀 소재, 첨단 소재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립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 그렇게 우리 경제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고. 근데 미국이랑 중국을 비교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일본은 좀 일본은- 할만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맷집으로 버티면서 기술력 만들어가지고 예, 예, 예. 아, 내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기회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장했다면 10년 후 일본 역사는 굉장히 지금을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때 한국을 그 조치로 한국을 더 키워버렸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 기업들을. 자극하지 말 걸.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런 기술 자립이나 뭐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막 그런 소재 같은 거를 발전시키는 거를 우리가 약간 미뤄오고 국가적으로 뭔가 대기업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것을, 그래서 뭔가 일본이 지금 잘 만드는 거를 편하게 우리가 사서 썼던 것을 이렇게 이게 경제에 무기로 이게 작용이 되니까 아 이거는 안 돼. 우리 예전에 무슨 뭐 쌀농사 계속 지어야 된다는 게 무슨 식량 무기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아 이런 것도 무기화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약간 정신 차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축제를 지금 막 빨리 하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복싱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동안 잘 싸웠는데 오른쪽 옆구리가 계속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번에 세게 때리니까 우리가 알았어요. 여기가 약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모자, 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핸드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자국에서 쓰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약체죠. 약체인데 우리가 특히 그 분야에서 약한 어느 분야냐? 오른쪽 옆구리였어요. 일본 이번에 때렸잖아요. 네. 자 이제 쓰러질 것이냐? 뭐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한두 번 다운당하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것 갖고 나라 망할 일 아니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오른쪽 옆구리를 보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힘이 나네요. 뭔가 괜히 내가 힘이 나. 싸울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딱히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자로서. 그런데 이제 바로 닥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일본 도쿄올림픽 이슈도 있잖아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뭐 민주당이 당청에서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클리앙의 마이보리님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일본에 대한 보이콧보다 우리 선수들 앞길을 가로막는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있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락피시님이 그냥 압박 카드예요. 진짜 보이콧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는 국민을 눈치 까고 동조를 해야 이 카드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인 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보이콧하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돼요. 냉전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LA 올림픽을 소련이 보이콧했을 때 지구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 되게 정신을 쌓였구나. 훼손했다. 쌓이구나.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은 네. 어그로. 근데 지구 우리가 오히려 출전하면은 이제 일단 올림픽 자체가 엄청 재밌어지고 모든 종목이 다 한일전이 생기고 우리가 잘 해갖고 일본을 압도해서 긍정적이야. 훨씬 더 재밌는 도쿄에서 상황이지 역대 최고 않을까? 아니 성적. 지금 선배가 지금 긍정의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다들 막 지금 요거는 승리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데스티니님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읽어주세요. 데스티니님께서 북한이고 나발이고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한 게 가장 큰 뉴스임. 미국과 중국이 양국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잖아. 북한 미사일 갖고 장난치는 거랑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갖고 장난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뉴스야.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정말 헬게이트 열린 거. 상당 부분 동의해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때도 이야기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마지막에 클로징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대선 앞일 거라는 건 그래서 이걸 벌려놓고 닫지 않은 다음에 대선을 치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뭐 빤히 보이는 수법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이 주먹의 정도가 사실 그동안의 기존 정치권의 이 문법을 전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긴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이걸 해결하고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거. 그 사이에 뭐 중국은 계속 끌려갈 것이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특히 세계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게다가 그게 바로 주변국인 나라일수록 게다가 우리는 중국에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당연히 어느 나라가 영향을 받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답은 나올 거예요. 미 대선 전에. 그렇지만 역시 그때까지 우리 성장률이 지금 일본 도발까지 합쳐서 웬만한 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3%였다가 지금 아마 하느니 얼마 전에 2.2%. 네.
요거는 우리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근데 네.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나라 간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네.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 줄어들면 네. 근데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부품 수출이 줄어들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수출을 여기저기서 먹고 막 사는데. 채이겠죠? 물론 예를 들어 중국이 막힌 뭐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면 훨씬 고래 싸움에 그런 거예요. 새우등 그런 터지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작은 크통. 상어 정도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로 크단 이상한 말이에요?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아까 저 김기아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들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 그래서 결론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일본의 도발보다 경제 도발보다 무역 도발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주목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제에서 언급되는 수치란 이것도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무슨 아기 코끼리 몸무게처럼 딱 정해져 있는 라면이 몇 도에 끓느냐 라면물이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있는 수치라는 건 워낙 여러 개 변수가 작용하고 네, 그렇죠. 자꾸 변하고 네. 이걸 변하게 하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 일본의 도발 문제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지켜보면 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3만 불 팍 넘었을 때 네. 1인당 소득이 우리 얼마였는지 알아요? 우리 8,000불이었어요. 일본 지금 3만 9천 불인데 우리 3만 1,000불이에요. 우리 맨날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경제 맨날 망한다는데 우리 이만큼 왔단 말이지. 우리 또 여기서 또 죽겠대. 우린 이 힘으로 사는 거야. 죽겠다 진짜. 우리 민족이 그래. 워낙 주변에 강대국한테 치이면서 수천 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미중 할 게 많아. 이렇게 원영선 뽕 뽑는 거예요. 정치해라. 왜 경제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치가 자, 저희가 알겠습니다. 또 정치하면 좀 복잡한 사정이 자, 김원장 기자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네 번째 출연 그리고 지금 최다 출연. 이번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슈, 좀 엄중한 상황에서 또 나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 말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나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불러주시면 아는 건 없지만 열심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가급적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다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좋은 의견 있잖아요. 제가 다른 프로 가서 또 내 의견처럼 말해요. 여러분 저작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카피라이트 좋은 의견 달아주시고요. 올려주세요. 네. 네. 아니 좀 사사건건 끝나고 꽤 지금 녹화 시간까지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이 시간 졸립다니까. 오늘은 너무 즐거워요. 예, 네. 오늘은 그래서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자, 무더운 여름에 속 시원한 방송이 되고픈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인터넷 방송과는 또 다른 매력의 순한 맛 대들기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아! 또 만나요. 꼭.